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몰라서 아무라도 어떤 것에서 큰 감동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환님 처음 모셨으니까 권사님 강의를 들으신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강의 소감이요. 예. 저는 이제 조곤조곤 하나씩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요즘 소감 갑자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근데 천천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들이댄다는 말 그게 예. 가장 지금 제가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항상 너는 참아야 되고 저는 억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 본 적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이댄다는 말 우리 공부하면서 정정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 들이대야 된다는 말이 더 가슴속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오늘 잘 할 줄도 모르면서 들어오겠다 마음에 이제 공부했는데 말씀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제 마음 나타내는 것보다 앞에 선배님들 같은 교우님들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입 닫고 있을 테니까 말씀 좀. 괜찮아, 괜찮아. 예. 아, 들어오신 그 용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천천히 예. 어때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어때요? 예, 예. 그래도 또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네, 누르고 하시고. 말씀하세요. 예. 예.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정님은 어떠셨나요? 음소거 해제해 놓으세요. 아예. 네, 저는 제가 막 졸라가지고 미리 자료도 받고 했는데 권사님이 또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근조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잘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일기를 또 읽어주시니까 그 예가 또 확 와닿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지정님 그 기기를 2개 켜놓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어디선가 하울링이 생기고 있는데. 진짜요? 그러면 제가 이어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해요. 좋긴 하네요. 지금 괜찮아요? 예, 네. 예. 우리 문생님은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PTP 자료는 쭉 한번 봤고요. 또 그 중에는 권사님 강의를 제가 직접 받아본 것이 있었고요. 근데 나는 권사님 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면, 야, 저렇게 가르치는 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이 공정용지로 집행하게 해주는 것이 그 저울같이 0점짜리 제자리로 돌아가라고는 그 0점 나에 대한 설명, 그 얘기를 그 권사님 표현으로 하시면은 저울을 딱 보면 0에 맞춰져 있잖아요. 고장난 저울이 아니면 0에 맞춰져 있질 않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그 무자 화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나요, 말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원래의 나의 본성짜리, 나의 본래 면목짜리를 찾아가는 것을 저울에 딱 고장나지 않는 저울이 딱 0점이 바늘이 0에 맞춰져 있는 자리로 딱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많이 놀랬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아마 내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평생. 이제 그것이 각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각인이 돼버리니까 권사님을 보면 딱 그 공정영지로 집행력에 만들어주던 그 강의, 0점나 강의해 주셨던 권사님이시구나. 이게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그게 그 대표적으로 권사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그 강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나?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셨나? 이번 강의는 안 하셨는데
이번 강의는 안 하셨고, 예, 이제 그 상시 응용주의사항과 그 상시일기, 정기일기 요 부분에 그 11개 과목, 그 다음에 일기를 그 대수의무 공부법에 맞춰서 쓰는 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PTP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걸로는 이게 뭐 4시간, 5시간 이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권사님에 대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분을 보면 그거 안 잊어버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PPT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으셨나 보구나. 아니? 그래요. 또,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를 꼭 지목하지 말고. 제가 할까요? 예. 저는 이제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하면서 수행편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에서도 제일 먼저가 심지는 요란함이 엮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정액예를 세우자. 이게 1, 2, 3번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이 중요한 것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다. 그러니까 훈련법인데 훈련법 중에서도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보니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1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또 그거를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서도 또 1번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 우리가 원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성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경계를 대했을 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공부를 하는 거구나.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이렇게 가서 뭐, 이제 우리가 경계 속에서 상시에서 공부하는 거를 경계 속에서 들이다 대가지고 있어지나니 하고 이제 또 그 경계 따라 있어지는 마음들을 적으면서 법으로 대조하잖아요. 그래서 시사를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또 뒤에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권사님 강의를 들으시고라고 하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다 또 구체적인 강론으로도 들어가시고 또 그래요. 제가 또 분위기 파악을 좀 잘못.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뭐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권사님 그 말씀은 이제, 직접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일기예로 많이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런 그 일기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딱 와닿은 게 남의 심지 파지 말라고. 남의 심지를 뭐 이렇게 파냐고. 그 말씀이 탁 와닿고, 이제 자세히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는 불태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지금 지도인이고 공부인이라 해도 한 번에 안 하면은 내려가 버리고 끝나버린다. 그 말씀을 가슴에 그냥 확 심지에 못이 박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그 말씀. 그래서 불태전까지 하라는 그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총 제가 얘기를 한다면 불태전,
하기까지 예, 공부를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그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도 그 건사님 강의를 받들면서 전 정말 놀랐어요. 여기 뭐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실란가 못 하실란가 못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왜 강의를 안 하시고 당신 옛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건사님 속으로 들어가서 건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당신이 이 마음 공부에 빠지게 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그 과정 또 그 계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 요 전 시간에 강의했던 강사가 해주신 이야기에 당신이 꽂혔다요. 이게 강사가 아니 자기 뽀대를 내야 되는데 맞아. 이 앞전 강사 뽀대를 내갖고 그놈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공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뭐랄까 우리가 체성의 합일에 있는 이치가 내 안에 그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름만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서 이 말을 하면 쪽팔리게 나보다 젊은 보타원한테 강의 듣고 내가 삘이 꽂혔다고 할까 말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저라면 저 또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뭐 아무렇지 하시고 이제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저를 빗대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건사님의 전체적인 강의의 시작 부분이나 강의의 내용에서 이치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하나는 언제 일기법을 하실려나 일기법은 왜 놓친다냐 제가 분별을 하겠어요. 12 속에 12. 예, 그렇죠. 일기법을 하신다고 주제는 그래놓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일기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왜 안 나와? 지금쯤은 좀 나와서 일기법을 이렇게 강조해줬으면 쓰겠는데 하는 제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네. 보는데 보이긴 하는데 또 걱정돼. 언제 나올란가? 그런데 또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뭐 길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24시간 중에 888 일하는 거 8시간 공부하는 거 8시간 잠자는 거 8시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8시간 중에 2시간 해서 제가 어제 기록했는데 네. 좌선 운전 연습 일기기재 문목구두 강연 이거 해가지고 4가지를 2시간씩 했는데 일기를 2시간 동안 기록을 하고 했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변에서 공부인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일기기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길로 들어온 것 같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기기재의 여부이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강조해 주셔서 분별하다가 역시 내가 괜한 분별을 또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장 삘을 느꼈던 가장 느낌이 와닿았던 거를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문 선생님이 하나 제일 먼저 꺼내 보시죠. 우리 건사님 강의 중에 가장 삘이 꽂혔던 내용 하나 이번 강의에서. 예, 보사님 금방 그 소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수행자, 진정한 도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철저히 느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교당에서 예타원님이 그거를 강의할 때 우리 마음공부대학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실 때 참 저분 도인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보타원님이 자기 실례를 들어서 화랑구 학생들하고 그
사실 문제아들 있는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지내면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실 때 그런 거 어제도 권사님이 자기가 우스갯소리 들리는 것은 지금도 유머러스한 것이 나는 종교사 안 되겠다고 선을 세웠습니다. 그 발언에서 웃기도 했지만 얼마나 종법사라는 자리가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군 자리인가를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실로 본 것이에요. 또 다 내 후배지만 저 강의에 내가 그만큼 공부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도인이고 진짜 성직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저께 주제가 일기법이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도 했고 또 너무 솔직하게 써가지고 부부싸움도 좀 해봤고 그 며칠을 잘못했다고 반성도 하고 또 내 생활 태도도 그걸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한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의 의도는 뭐냐? 이 대소유무 공부법에 들어와서 일기는 내가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내 마음을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냐를 밝혀서 문답감정을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명문을 쓴다든가 무슨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기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공부인들이 논하기에는 핵심 키워드가 간추려지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제가 네. 내가인가? 아, 네. 저는 문도철님 말씀을 들으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일기를 쓸 때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어제 권사님 강의 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였었냐면, 대선종사님 그 조실에서 근무하실 때 연탄을 하루에 6번을 갈았다. 근데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자기 한 번밖에 실수한 적이 없다. 그거를 알아차리시고 대선종사님이 뭐라고 나무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알아차리셨지? 그 공부하는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관찰하시고 권사님을 잘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학교 기숙사에서 신발 유문형으로 잡아가지고 텐마루에 신발이 날아가지 않게 끝선을 잘 맞추게 그렇게 벗어놓는 것들을 유문형으로 잡았다. 근데 3개월 후에 자기가 너무 급하게 들어갔는데 그 신발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평대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열의 위로 올리셨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지. 평대기를 하라고 하셨지. 알고 있었지만, 아, 이렇게 하나씩 내가 유무념을 정해서 평대기를 하면 하나씩 하나씩 열애의로 올려놓으면 나도 언젠가는 열애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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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이승욱님 음소거 해지하시고. 예,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권사님이 종고사님 안 될 거라고 포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종법사 될 수 있어. 아니, 종법사가 아니라 나 대종사님이 될 거야. 라는 소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 어렵다고 진짜 어렵게 저도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평대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신발이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마를 했다.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열애위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더 희망과 그 어떤 그 이제 희망과 포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산 상사님께서도 내가 500생을 닦든 5만 생을 닦든 나도 열애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신 그 이야기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유문형으로 저도 이제 유문형으로 이번에 또 정했어요. 뭐 다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일기 쓰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하나 더 제가 이제 일과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이제 딱 정해 월화수목금 이렇게 제 처지와 경우를 따라서 일주일 스케줄표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해봐야겠다. 여태까지 좀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이랬었는데 이번 이 건사님 강의를 시점으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부분이 대산종사님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무념으로 해라라고 이제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시일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기법이니까 이 주제가 일기법에서 상시일기로 유무념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문제 이거였고 이제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쉬운 일인 것 같이 우리가 들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 신발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옛날에 시골집인데 1m 50이 신발이 쫙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여기 있고 하나는 문지방에 있고 몸은 집 안에 가 있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날아가는 거죠. 그냥 들어갈 때 신발을. 그건 이제 잘 벗어지면 올케라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어렸을 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도 못 고쳤어요. 안 돼 이게. 그때 대종사님의 우리 이 유무념 실천 상실기로 이 작은 것 하나 유무념을 했으면 고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네. 네. 뭐 저는 이제 나도 정보사님 될 수 있는데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정보 다 준비해놓고 청소 다 하고 이렇게 세팅 싹 해놓으면 정보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안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나도 정보사님은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왜 못한다고 하셨을까? 근데 그 대산 선사님께서 그 시간을 늦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것을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행위 다 또 접견하시는 시간 이게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실 저는 힘이 없어서 날마다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열애행이다. 근데 이 열애행을 힘이 없이 어찌 그걸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못한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고 열애가 되어 열애행으로 해야 그 시간에 딱 맞게 하시지. 우리는 이리 갔다 들쑥날쑥 안 했다 뭐 오늘은 늦었다 내일은 뭐 더 빨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은. 네. 그러죠. 맞아요. 사원님, 저도 지금 이 모습으로 보면 감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네. 이미 나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제 대각했잖아요. 네. 대소유무의 이치를 지금 현아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들이대다 보면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 마음인 거죠. 아, 그럼요. 그게 네. 이제 뭐, 이 생은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장담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뭐 500생이 될지, 5만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갈마 있으니까. 그게 하다 보면,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요. 네네네. 네. 네.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그리 어려워서 종법사 나는 못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나는. 아니,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가는 안 방법. 된다고,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하진 않겠다, 나는. 네. 그것이 맞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딱 하고 회화를 하고 갔는데 우리 보타오님이 아이고 이성자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성자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꾸 대각했잖아요. 막 그 대각한 소리를 막 우리가 막 회화 시간에 엄청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구나. 아유 대종사님과 나와 막 다르지. 완전히 뭐 범접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이미 네. 내가 때때로 대종사님과 내가 이렇게 뭐 같이 동급 일치할 수도 있고. 형제 뭐 때때로. 오빠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구나. 내가 너무 신성화하고 이렇게 뭐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뿐이구나. 그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때때로가 공감이네. 때때로. 아, 때때로 쭉 때가 성자가 아니라 되시는 거죠. 때때로 내가 대중하니면 네. 쭉 때가.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대종사님의 그 운심처사 그걸 보면서 저도 감복을 했습니다. 사실 대종사님은 당신이 법을 펴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법을 펴셨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대조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자연이 되는 줄 알았죠. 예, 근데 그 장작불 방 뜨겁게 했다는 네. 그 일화하고 또 그 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 이제 가기 싫으셨는데 이제 대중이 가셔서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왔을 때 이걸 일조를 대조해 보니 나는 미운 마음도 안 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머 대종사님께서도 열애께서도 이 법으로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굉장한 친밀감 네. 동등한 친밀감 저 맞아요. 위에 계시고 눈동자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고 그 위대하시고 그러신 장엄하신 그분이 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우 맞아요. 친밀감이 느껴져서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운심초사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불교에 들어왔을 때 대종사님이 그렇게 어렵다거나 막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다는 분이라고 생각이 사실은 안 들었어요. 근데 가깝게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원불교를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면서 대종사님이 더 멀리 가고 높이 있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는데 이 운심처사를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나도 대종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대종사님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 응? 이렇게 일조에 대조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순간적으로 돌리시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는 대종사님이 오라버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아 맞습니다. 오라버니 와, 오라버니까지. 사랑해요. 대중사님 꿀밤 줄 것 같아요. 꿀밤. 에이라 이놈아. 아니, 까리를 잡아야지. 아니. 아, 진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시고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시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이 공부를 저도 하면은 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전에도 느끼지만 더 많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건사님. 저도 사실은 대종사님을 뵙지를 못했지만, 제가 이제 보타오님과 이렇게 오랜 지금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스승님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보타오님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보타오님이 나를 볼 때 이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어떻게 뭐, 차별하거나 분별하거나, 뭐랄까, 막 분별하거나 이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를 봐주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를. 내가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대로. 또 뭐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 건사님도 장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라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고, 또 한다고 하면 못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애의 신법은 저거구나. 그래서 저도 가까이 제가 보타오님을 늘 이렇게 만나면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진짜 그래요. 막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한다고 하면 또 못하라고도 한번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떤 나의 모습이든 다 받아주실 거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아기처럼 제가 막 투정도 부리고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님이 공부가 되어서 보타오님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보타오님 찬양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곁다리로 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 찬양은 아니고. 오늘 주제는 건사님 강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감명 깊은 것을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소득을 서로 나누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계속 놔두면 또 딴 데로 계속 갈 것 같아. 대종사님까지는 좋았는데. 문생님, 예. 예. 지금 뭐 수타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정토님 얘기하신 거, 이정님 얘기하신 거, 우리 보사님 얘기하신 거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긍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대소유무 공부법이 이 진국묘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진국묘는 대학이었다. 이게 내 자신이 이러한 큰 내가 되어서 행을 하려면 절대 긍정, 무한 긍정, 부정적인 마음이 나면 그 부정에 부정을 가해 줌으로써 다시 긍정으로 대긍정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어려워졌나요? 예. 네. 잠깐만요. 어려워. 잠깐만요. 지금 긍정의 긍정, 부정의. 가지를 좀 이게 자르고 본론으로 올라가겠다니 네. 또 약간 가지로 네. 갔어요. 어쨌든 네. 건사님의 강의 내용 중에 음, 그 건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참 기억에 남고 신선한 내용이었다. 다 신선하지만 또 그동안에 이제 못 들어본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다른 교문을 네. 못 들어본.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네네. 무의식 세계 정화라는 말을 네. 마음 공부하면서 사실은 권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마음 공부, 일상수용 요법 이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 세계를 정화하는 것이다. 처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제가 꺼낸 겁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권사님께. 이해가 안 되어져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뭐가 무의식이냐. 무엇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한다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과거, 전생, 계속해서 허공에다가
그 심지에다가 심어 왔잖아요. 그 어떤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왔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마음의 씨앗을, 경계에 따라서 마음의 씨앗을 심어 놨다라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심어져 왔던 것이 어떤 경계를 또 대하면 그것이 팍 만나서 바로 또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요란함으로 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어져 온 것, 그것이 무의식 세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을 세우면 그게 이제 정화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고 정하고, 알아차리고 네. 정하고, 네. 꾸준히 하다 보면 나에게 무의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알아차려서 없게 하는 것으로 정이 세워지면 그게 이제 저절로 정화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경계를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네. 대화하시도록 할게요. 이성욱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은 어떠한 전생에서부터 심지에 심어져 왔던 씨앗이잖아요. 하지만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경계를 당했을 때 그 인연이나 조건이 되면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그것들을 정화하려면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 내가 일기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 보면 그 무의식이 정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오, 맞다. 내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경계로 표현되는 것들, 내어지는 것들이 일기를 쓰면서 그 속에 점점 들어가서 그것들을 펼쳐보고 하면은 정말 무의식의 정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되게 무의식의 정화라는, 진짜 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단어를 처음 들었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무릎이 탁 처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또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네. 해볼게요. 무의식이 계속 정화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건가?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의 반대가 정화잖아요. 그죠? 무의식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게 정화요. 무의식에서 없애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가 많이 있지만 내 안에 무의식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지만 그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고. 그게 이제 정화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뭔고, 남아있으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선생님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들으시면서? 이지정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다. 무의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는 무의식의 반대는 유의식이겠죠. 그다음에 무의식. 유의식이 돼야죠. 무의식이니까. 응? 유의식은 내가 보여지고 있는 현상으로 내 시각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유의식이라고 하겠죠. 이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빙산으로 설명을 해요. 바닷물에 잠겨져 있는 것을 무의식,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을 유의식.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의식보다는 바닷물에 잠겨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광대하다고 표현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상상해봐도 맞죠. 그런데 무의식은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 내가 즉 이생 수억 다생 겁내 동안에
내가 훈숙되어지고 또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학습되어졌던 모든 습, 즉 모든 습을 그 잠재의식 속에 발현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기법에서 왜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 사실적으로 써내려 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걸 구체적으로 쓰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속에 내 잠재되어 있는 이 습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잠재의식,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습관들 있잖아요. 이걸 업사상이라고도 하고 업을 뭐 카르마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니까 그 말 그만하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그러나 어느 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잠재의식이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나타나고 있는 요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그 내재되어 있던 잠재의식이 하나하나 꺼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무의식이 정화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일기를 쓰되 내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찾고 내면에, 즉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찾고 건드려주고 끄집어냄으로써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나의 정신 세력은 확장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에게 보이고 보여주고, 내가 남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일기 발표해갖고 어떤 소리를 들까를 전제를 딱 해주면 전부 다 내 내면 의식을 차단합니다. 응?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경계를 당했을 때 솔직하게 쓰고, 만일에 그게 잘못된 게 있다면 차라리 사과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 완전한 인간은 사실은 없어요. 항상 그거를 네. 복원력이. 잠깐만요. 문스님, 그러니까 문스님 잠깐만. 예. 제가 이제 문스님 이야기 끊어서 이제 죄송한데 계속 이야기를 이제 같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겠는데, 예. 우리가 이제 끄집어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내가 어떤 생각들을, 일기를 쓰면서 뭐 끄집어낸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경계를 대했을 때 내가 딱 요란함이 올라오는 것이 그게 내가 내려고 해서 끄집어내어서 내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만요. 이제 내가 한마디 하고 정토님 얘기하세요. 네. 그 무의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발로라니까요. 예. 그걸 발견해야 돼. 아니 잠깐 제가 진행한 게 잠깐만요. 아니 내 공부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 느낌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것을 내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 이것하고 좀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욕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초점을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정전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정전 마음 공부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이왕이면 제가 해도 될까요? 예. 네, 저는 나의 무식을 정한다는 그 말씀은 이제 내 안에, 제가 이제 저를 보니 제 안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의 안에 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보면 특히 많은 게 그 불만,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공부 안 했을 때 지금 미쳐보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어떤 뭔가를 했을 때 아주 시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 또 그게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분노, 또 미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즉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내 안에 이게 무의식이다. 사실 뭐 프로이드가 말하는 3단계를 얘기하는, 저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 무의식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그 내 안에 있는 능이 일어난 이 마음, 능이 일어난 이 마음과 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공부를 해서, 원래 없건만 있어지나니, 내가 인정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울분과 분노가 많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미워한 마음이 나왔구나. 그 마음을 인정을 하면 한 50% 제가 이렇게 되면서 인정을 하고 법에 일조에다 도연이 그 심지에는 이런 마음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러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나왔구나. 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고 나면은 그 미움과 그 불만이나 이런 그때 그 경계와 내가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정화구나. 정화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막 고요해서 어떠한 큰 거룩하게 잠재되어서 조용한 그것만이 정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화해하면 그게 바로 정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화지. 그리고 그게 광대머리와 낙원으로 가는 길이고 낙원이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 제가 많은 거. 이제 다른 사람도 또 각각 있지만은 저 안에 무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불만, 저를 무시하는 것, 막 분노, 미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였습니다. 제가 수도원님, 얘기 한마디 해도 안 될까요? 진영님 먼저 하셔야겠는데. 아니 문재인 먼저 하세요. 네, 문재인 먼저 하세요. 허던 제가- 끝이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 내 안에 무의식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표현이 일기를 보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서 끄집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스타우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또 다른 이런 내가 이렇게 많았었네. 요 부분을 설명하려다가 말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딱 될 수 있으면 짧게 얘기하려고 앞에 시계까지 놓고 지금 얘기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깐에 노력을 한 건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님, 수타원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정화는 화해구나라는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막 확 와닿고요. 아까 보사님이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뢰밭. 폭탄이 숨겨져 있어.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길을 밟고 가다 보면 이 무게가 되면 이렇게 탁 터지는 것처럼 그런 지뢰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역시 없건만은 그 과거와 전생에 심어졌던 것들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수타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지는 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화해하는 것이, 정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동의도 오고 또 이렇게 감동을 오늘 이지정님 왜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제가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오늘 저도 그 화해라는 말이 제가 이제 너무나
적절한, 정말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 경계가 있어졌을 때 내가 있어진 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내 분별과 주착으로 계속해서 시비하잖아요. 시비하면은 그것이 정화되어질, 화해되어질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계속 그냥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이송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 좀 꺼내주시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무의식 안에서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분별과 주착이다. 무의식의 크기가 클수록 뿌리 깊은 주착이다. 근데 그 주착심과 분별이 놓아질 수 있는 건건들이 무의식이 정화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권사님 강의에서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이제 그 들으면서 혹 공부인들이 자칫하면 또 이게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분별. 아까 금방 이제 그 문생님이 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저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뭐 참여할 건 참여도 하고 이제 기재해서 반성할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분별이나 주착을 떨궈내는 방법은 이건 이제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의견을 주셔도 돼요. 들어보시고. 저는 내 안에 어떤 분별이 있어졌는데 내 그 분별이 왜 있었지? 왜 나한테는 그 분별이 나오지? 이거는 논할 여지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분별은 나의 탐진치로 나와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때문에 그 수많은 생을 살면서 안에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이 경계를 딱 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달리 말하면 주착, 이 분별이요. 그잖아요? 내 주착이 고집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 내 안에 무의식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이 마음은 왜 생겼을까를 하고 들고, 실제로 또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 우리 이송님이나 이지정님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보사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또 제가 받아들여지냐면, 그 있어지는 분별 뭐 주착 그런 거를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시비하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것이 뭐 정화는커녕 화해는커녕 계속 더 이렇게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시비에 시비를 더해서 더 시비를 낳고, 그래서 이제 답이 없고 파란고해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권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껴진 부분은, 제가 일기를 이렇게 쭉 써왔잖아요. 쭉 경계를 대해서 이렇게 있어지는 마음을 보니까,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나를 비교하면 제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들이 일기를 이렇게 쭉 써온 걸 보니까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가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이렇게 분노가 있어지는구나를 이제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권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기를 쭉 계속해서 쓰다 보면 알아진다고. 네. 내가 어떤 무의식에 그것이 있어지는지를. 저는 그 부분으로 공부가 되어지더라고요. 공감하는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인들에게 지도를 할 때 이렇게 강사들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없건만은 있어지는 둘 다 진리다라고 하려면 없건만은 있어지는 게 둘 다 진리고 이 사람이 늦었어. 늦는 것도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그죠? 네. 네. 원래 늦었다 늦었지 않다가 없건만은 뭐 예를 들면 그 둘 다 진리다 거기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말이야 오다가 뭔 큰 일이 있었어. 피치 못할 진리 아니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해해서 우리가 뭔가로 설명을 해주는데 알고 보면 이유가 있으니 진리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더라 이 말이에요. 공부인들이. 그래서 의외로 일기를 기재해 오실 때 보면 그런 내용을 써요. 그래서 그러고 내가 이게 받아들였다. 근데 알고 보니 그가 그랬었다. 그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가 그렇죠. 설령 거짓말을 하고 늦게 왔어도 진리고 그잖아요. 진리는 진리요. 맞아요. 작용된 합당한 건 이유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합당한 경우. 이유가 없이 늦었어도 진리고. 그렇죠. 근데 자칫하면 그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또 누가 하나 꺼내 보실까요? 네, 권사님께서 저는 이제 과거에 공부를 이제 안 했을 때를 또 생각을 또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경계를 따라서 네 성질머리대로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가 왔을 때 네 성질머리를 먼저 내세우느냐, 네 아는 것을 내세우느냐, 네 자존심을 내세우느냐,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소유무를 챙기지 않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존심이 나오고 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냥 그 성질머리가 다 어느 순간에 자기 아는 만큼 그렇죠. 이 아는 만큼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 그 교사님들 공부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방식으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제 방식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씨알도 안 맥히고 그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공부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도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만약에 이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맞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자기는 다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자기는 이래서 옳고 이래서 옳고 그래서 그럴 때 과거에 같으면은 그게 당신의 분별성입니다. 탁 한번 쳤을 텐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대소유무를 탁 가슴에 놓고 가만히 듣고 저 사람이 한이 풀릴 때까지 얘기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놓았어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지가 아무리 교모라고 탁 한마디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이제 그 감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그분이 이제 말이 부드러워지고 하다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회가 힘이 좀 덜 들더라고요. 저도 이치를 챙기니까 힘도 좀 덜 들고 또 그분도 그게 자기의 이치였거나 자기 본심이었거나 간에 말을 해서 분이 풀렸으니 됐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권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파도가 막 출렁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파도가 정화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지 그 자체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잘 해주겠다고 그 안 들어가는 데에다가 감정을 하거나 문답을 해버리거나 파도를 막 붙잡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안에 그 대수임을 탁 잡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수타원님 대단하십니다.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이치를 챙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챙긴다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치를 챙길 수 있느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법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아침에 누가 이렇게 본문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요. 다 내용이 이런 구체적인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없어. 이건 없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온전한 생각은 어떻게 온전한 하고? 생각은 뭐예요? 온전한 취사는 어떻게 하는 데는 없어.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수타원님 이야기가 실제 경계에서 어떻게 그 이치를 챙겨서 내가 취사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시잖아요. 뭐 네. 이야기 또 한번 해보시죠.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타원님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말씀하시는 거 진짜 많이 깨달으시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시는 교무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맞이하시고 예, 맞아 오세요, 지정님. 맞이하시고 지정님. 네, 예. 네. 저는 또 권사님이 이제 매번 듣는 말이긴 했는데 왜 경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온갖 마음이 사람마다 경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정한 바가 없어. 원래 없건만은 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냥 이제 원래는 없건만은 있어지나니로 설명을 계속만 듣다가 원래 정한 바가 없어라는 다른 또 말로 들으니까 또 그게 또 이렇게 또 와 닿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네. 수타원님과 지금 보사님 이야기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수타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내 심지를 파야지 남의 심지를 우리가 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또 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남이 어떠한 지각을 했을 때 뭔 연유로 지각을 했는가, 그게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하잖아요. 분별하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부의 포인트는 상대의 심지가 아니라 그때 그 상대를 봤을 때 내 마음이 분별하고 있네를 알아차려서 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공부의 포인트를 세워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그래서 상대가 뭐 어떻다 저떻다 분별을 하는 거는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있어지는 마음이 지금 요란해지는지 아닌 그러면 요란해졌으면 상대를 보고 막 요란해지고 있잖아요. 요란해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요란해졌구나를 알아차리고 이치를 딱 들이다 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낙원이잖아요. 낙원 세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그 이성님 이야기는 유무념으로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자 이거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어쨌든 네. 어쨌든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기는 것이 우리 공부의 이제 예. 관건이잖아요. 예. 관건인데 그때 상대의 마음을 가지고 대소유무의 이치 유무념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심지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 남의 심리. 근데 이제 저는 우선 그 포인트를 먼저 맞추고 상대는 나중에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안 되어지니까. 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해보면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대소유무 이치로 챙기는 것은 자기불공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동일교단 공부방에서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지도 대소유무의 이치로 보는 것은 상대불공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 되겠죠? 이제 지정님 이야기 아까 했던 거 끝난 건가요? 그럼 문 선생님 이야기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네, 이야기가요.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대소유무 공부법에서 우선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불공하는 법을 지금 우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주로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기도 자기를.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공부가 엇나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엇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보고 그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가 정확하게 자신이 그 마음 공부가 섣버리면 이 대소유무 위치가 섣버리면 다음 상대 불공은 거기서 응용력이 배가가 되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첫째는 경계가 딱 올라왔을 때 그걸 쉴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연습의 효과, 훈련의 효과 이외에는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이렇게 멈춰지지 그 연습이 없이 훈련이 없이는 그냥 엇나가 버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쩌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말 이런 거 보고 무유정법이라고 하죠. 응? 그러니까 도를 물어보면 길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수행을 해서 터득해내는 그 부분이 진리로 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나는 100번보다도 50번 해도 되더라. 아니 나는 500번 한 게 되더라. 이게 정해진 게 없다 이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될 때까지 자기 될 때까지. 영역을 해봐라 이 예, 소리죠. 예, 예. 저는 그 권사님 말씀 중에 아까도 조금 이제 제 애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도 얘기를 이제 이제 외부적인 조건으로 파도가 출렁거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흐린 그 파도 출렁이는 그 물을 가만히 스톱하면 그것이 정이다. 멈추면 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멈추면 그게 정이더라. 그 요란함을 막 비난하고 또 더 비난하면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란함을 비난하면 더 이제 요란해지니까 고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요란함만 내가 알아차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멈추면은 그게 정이다. 그 말씀이 뭐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파도에 그 비유를 해줘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그 뭔가를 뭐 알려줘야 된다, 교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내가 하니까. 그래서 그 교도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하지 말고 그냥 그 가만히 스톱 하고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수도 없이 제가 그거를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교도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도님이 삐져버려요. 또 자기가 교도님 잘하셨어요. 네네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쩔 때는 교수님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또 자기가 또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행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끼고 물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서도 전혀 이게 먹히지 않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가만히 스톱 하면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저는 그래서 이 파도 출렁이는 거 굉장히 감명이 왔었어요. 온통 저분은 자기가 최대로 유식하고 최대로 잘 알고 자기는 경계가 하나도 없고 그러한 분이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쌈만 나고 경모가 삐지고 난리가 나고 분란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서 가만히 듣고 그 말이 옳던 싫던 어떤 그거에 제가 판단을 중지하고 분별을 중지를 하고 대수염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그게 그냥 술술술술술술 하고 자기 얘기 다 하고 끝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상대의 말이 옳다 틀리다 내가 내 방식으로 막 인도했고 막 내 안에서 시비를 많이 했구나. 그 자체를 멈추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파도가 멈춰지더라고요. 예. 우리 제가 지금 수타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자꾸 내가 입에서 그 기관사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참는 거고 근데 이게 제 습이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저거를 쉬운 말로 보면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쉰다. 이게 멈춘다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쉰다. 두 번째 본다. 이건 또 바라본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 보타원님이 하신 요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공감이 되는 게 나를 빼고 네. 예. 현대에 네가 빠지라고 왜 네가 나서냐고 이치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잖아요. 아까 교도님이 뭐라고 해. 그것에 딱 내가 나서지 분별로. 네. 내 생각으로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분별이 딱 나설 때 아이고 현득이가 나서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나를 빼고 아이고 내가 듣냐 이치가 듣지. 그냥 할 때까지 듣고 이치가 듣는데 뭐 여기서 내가 시비할 것이 뭐 있어. 옳고 그러고 어디 있고요. 지금 이 말씀 그리고 나를 죽이고 이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죽기로써라고 들었어요. 죽기로써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네. 수타원님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어. 그것으로. 네. 네. 그래갖고 정말 죽기로써 했더니 얼굴이 터질라 그러더라고. 이를 악물고 막 죽기로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되더라고. 네. 요즘에는 돼요. 그게 제가. 무슨 저기를 해도 이거 나가 쏙 빠지고 그냥 얘가 나와 얘.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공감이 제가 짜릿하게 왔습니다. 예. 또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원불교 수행의 세 가지 사명제 얘기하셨죠. 네. 거기 세 가지 사명제에서 이제 일상수행의요법하고 훈련법하고 이제 일기법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전에 강의 때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일상수행의요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훈련법을 통해서 챙기고 또 마지막에 일기법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기를 기재하는데 왜 그 날마다 기재가 안 되는가 저를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공부 시간을 8시간 자고 8시간 자면 굉장히 많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교무로 말한다면 9시에 자야 됩니다. 8시간 자고 또 공부 8시간 공부하고 또 8시간은 뭐 육신 노동이나 뭐 정신 소창, 의견 교환하고 또 이 8시간 중에는 이제 자선 2시간, 뭐 경전 법규 연습 2시간, 또 뭐 의도 강연 2시간, 일기를 2시간을 쓰라는데 그렇게 일기를 쓰면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일기를 기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근데 여기서 2시간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일기법이 사실은 뭐 기재하고 좋은 거야. 이게 물샐 틈 없는 공부법이야 라고 말로만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거. 일기법 하나로 이제 기재 하루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수 상황도 하면서 이렇게 기재하면서 해서
2시간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 공부법이구나. 저도 공감. 또, 예. 일기법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일기 기재를 2시간 하라고 했다는 얘기. 왜냐면 마음 공부와 일기법이니까 주제가 일기 중요성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2시간 동안 일기 기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일기 기재가 무의식 세계를 정화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기 기재를 통해서 나의 분별 주착을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요. 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그 경계가 있을 때 그때마다 바로 일기를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념해 두었다가 그거를 2시간 동안 밤에 속된 말로 반성해라. 이거 아니에요. 공부해라 그런 거 같고. 대조해라. 응. 그러면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럼 일기가 몇 개 나와야 돼? 몇 개 나와야 돼? 난 너무 많아, 일기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매일 저는 이제 일기가 뭐 2시간 이거는 이제 뭐 그럴 때는 없더라고요. 잘 없는데 뭐가 이렇게 제가 정말 좀 두터운 아주 제가 이제 이제 그 경계를 대했을 때 아주 빡시게 오는 거는 정말 막 챙기게 되더라고. 일기를 쓰면서 막 들이대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 번 그냥 쓰고 넘어가는 일기도 있는데 또 쓰고 막 될 때까지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뭐 강조해도 지나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경계를 대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일기를 이제 적을 때, 기재를 했을 때, 이제 막 그걸 해야 또 이렇게 일기를 막 써야, 기재를 해야 또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를 꼭 저녁에 앉아서 기재하지 않아도, 권타원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때. 나 일기 막 쓰지 않아도, 일기 기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기가 기재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딱 경계가 왔을 때, 전에 같으면 다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치를 챙기면서 막 기재가, 제 머릿속으로 기재가 되어지더라고. 빨리 너 빠지고, 이치님이 나오세요. 이치님 빨리 나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기를 막 기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경계를 다 대했을 때. 성우님 말씀은 지금 현실이고 우리들의 네.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네. 여기서 일기법을 강조해 준 이유는 다른 데 더 있다는 거죠. 그 일기가 가져다주는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다.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일기법에서 그게 그 무의식을 정화해 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하루에 2시간을 기재를 하라고 대종사님은 했었다고 할 정도라면 이 일기가 주는 어떤 그 효과성,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그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일기 기재하면 경험해 보신 이야기, 이지정님 일기 기재하고 경험해 보신 이야기 효과, 일기가 왜 중요하더라, 뭐 이런 거 없군요. 예,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 하시고 해야 되니까. 이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일기를 쓰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이 아니고 그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계속 머릿속으로 일기를 쓰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주착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기를 쓰고 대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지금 겉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들은 네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다라고 권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뭐랄까? 내 생각을 빼고 대소유무의 이치로 대조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순간 진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소유무 챙기는 마음. 제가 이게 갑자기 좀 뭐 타이핑을 하다가 못 들었는데 뒷부분은 명확히 들었는데 그 일기 기자에는 어떤 내 내면의 대소유무 이치를 내재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네. 표현하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아니 왜 저래? 오늘은 어떻게 이지정님이 빌군우 굉장히 그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놀래기도 하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지정님이 얘기하신 거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내면의 잠재의식의 무의식 속에 있는 즉 훈습되고 학습되어진 이 습기, 이 습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이게 아까 수타원님 말씀대로 나의 또 다른 나가 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기를 쓰라고 한 것은 난 이렇다고 생각해요. 대종사님이 일기법을 내놓으신 것은 사람은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습을 내가 좋지 않은 습을 그거를 고치고 새로운 습을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습으로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공부법을 내놓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문선생님 말씀도 그 감각감상이든 심신작용 처리든 간에 일기 기재라는 것 자체가 연습이다. 그래서 새로운 습을 만드는 연습이다. 그래도 새로운 나가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다. 예. 이거네요. 예. 예. 제가 굉장히 쉽게 표현한다고 지금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일기법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이야기 더 이송님 일기법 강조해 줬는데 일기법을 강조해 준 거에 대해서 한 말씀. 글쎄,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좀 이따가 예. 네, 지금은 정리가 안 되네. 일기법을 강조해 준 예. 제가 이제 저는 일기를 기재를 했던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찾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큰 경계를 당해서 제가 법으로 대조를 계속 하는데도 또 제가 제 자신을 인정을 하는데도 이게 얼마 후에 또 일어나고 또 뭘 하다가 보면은 그게 또 올라오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좀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지나도 뭐 하루에는 계속 여러 번 올라오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덜 올라오고 그러기를 이제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대조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기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천도제, 조상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전제가 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전에
천도제를 그 설 명절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지내줬는데 이틀을 그분 조상을 위해서 새로 그 안 된 저기까지 천도를 이틀을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비도 없고 그 뒤에 전화도 없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전화를 하셔서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아니 이제 명절을 지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아니었고 전에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명절 때를.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몇 시에 오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저녁 시간도 괜찮고 그래서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시간을 못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이나 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저한테 전화 한번 생각하고 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요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요란해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아이고 시간이 지금 되시냐고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러시던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제가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더니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니까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전화를 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일이 돼서 저는 계속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 카톡에서 나가시고 단체톡에서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요란해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요란했고 또 네가 그 전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안 왔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요란함이 있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또 막 분노도 느껴지면서 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 하나를 통해서 또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또 제 스스로 네가 요란했구나, 네가 힘들구나, 뭐 그러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법으로 대조했다가 하기를 한 3일을 제가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더 얕아지고 셋째 날이 더 얕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평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재를 제가 했어요. 기재를 쭉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빠지는 거구나. 객관적으로 쫙 기재를 하는 겁니다. 기재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한 번 더 법으로 대조해서 기재가 그냥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니까 그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나는 객관화되면서 나에 있어지는 그 마음도 인정이 되어지면서 법으로 다시 한번 내가 질박으니까 그 힘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상대는 상대대로의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또 뭐 제사 뭐 명절이라고 해서 꼭 제사가 뭐 의식을 딱 쭉 비치고 그게 꼭 제사냐. 뭐 그것도 하나의 나의 우릴 수 있고 그분이 뭐 그 조상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제사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문답 자체를 내가 대수형 의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답을 나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답 감정을 받음으로써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일기 그 건으로 1탄, 2탄, 3탄, 4탄 쭉 기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루는 이거 기재, 그 다음 거 또 덧붙여서 기재, 그 다음 거 또 기재, 또 기재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걸로 해서 1, 2, 3, 4탄, 5탄까지 쭉쭉쭉쭉 계속 다 나오는데 이걸 쫙 기재를 하고 나니까 아, 그분에 대한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비로소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일기의 위력이지 라는 생각이 제가 느낀 적이 제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애화로서 그냥 제가 그때 명절 때 제사, 조상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건이 며칠의 과정에 걸쳐서 있을 때 그때그때 일기 기재를 안 했었다는 거죠? 그때는 대화하고 못 합니다. 저녁에 하거나 새벽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이렇게. 아, 그럼 해가지고 그날 하셨던 거예요? 그날은 못 했을 수도 있죠. 그 다음날에 막 1탄, 2탄, 3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왜냐면 이 경기가 저는 너무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커서 하루에 클리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다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뭘 하다가도 그 분노가 느껴지고 또 하다가도 또 법에 대조하고. 그러니까 이걸 수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며칠간에.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민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그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는 교도가 와야 되고 제비를 내야 된다는 게 제 머리에 싹 들어있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 이게 제가 스스로 그래 이게 전제야라고 하면서도 속아요. 그거를 머리로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웅덩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일기 기재를 안 하면. 네. 그 웅덩이 안에 대조를 해도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요란함의 웅덩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기재를 쫙 한 번에 기재를 1탄, 2탄, 3탄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했다가 오늘 저녁에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했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했다 해서 1탄, 2탄, 3탄, 4탄 하다가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 클리어가 돼버리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편안해지고, 그게 그냥 그분에 대한 감정이나 저에 대한 거나 또 제사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문답 감정을 함으로써 또 제가 더 이제 클리어가 되고, 확연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원불교 공부법의 삼총사 일상수행요법, 훈련법, 일기법 중에 일기 기재의 중요성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기일기를 기재해 보신 분들은 뭐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지만 또 이제 의외로 공부는 하는데 정기일기 기재가 뭐라고 할까요? 미진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정기일기 기재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못 하신다고 해야 하나? 그 쉽지 또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정기일기를 기재한 것의 효과성만큼은 뭐 많은 스승님들도 강조하고 계시고 권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네, 권사님이 그 권타원님 아까 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현아에 자기가 이렇게 날아갈 듯이 감동을 느끼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일기 기재는 현아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일기를 기재하다 보면 그 어떠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사견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에 음이다 양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근데 그것을 다시 읽어보고 내 귀로 다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말하고 하다 보면 그런 자기의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사실적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커다란 효과인 것 같아요, 일기에. 우리 일기는 사실은 원리에 대조하는 것이잖아요.
내 있어진 마음을. 네, 그래서 그 일기법은 나를 객관화하고 사실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묶어주는 것. 뭘로? 법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거를 계속 법으로 했지만 자기를 다시 객관화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한 번 더 법으로 질박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묶어놓는 거, 질박음하는 거.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경계 코딱지는 떨어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 보면요. 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봐도 쓰고 암기가 되지 안 쓰고는 절대 그 암기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서를 해본다든가 그걸 가지고 몇 번 써보면 암기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서 내가 행동할 때 그걸 멈추고 바라보고 그러다가 행동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봤고, 사실은 이 부분 같아요. 제가 연마를 한다면 연마도 좋고 수행이라면 수행인데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분별 주착심을 큰 부등을 보면 제일 크다고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경계에 흔들리냐? 자존심이 건들려졌을 때나 비교심이 딱 부딪혔을 때 엄청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자꾸 비교심을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사실 보타오님이 있는 그대로를 실행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여실지예요. 부처의 정체성이 일체지와 여실지를 갖고 있는 게 부처예요. 일체지와 여실지로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먼 성자님 오시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부처의 정체성은 일체지와 여실지를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그 힘, 능력 이것이 여실지니까 그거를 진리적으로 신앙하라는 거고, 일기법에서는 저는 정말로 우리 부부간의 문제로 내 일기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그건 30년 동안 그게 안 고쳐져서 죽든 살든 고쳐보자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그 남들 보는 앞에서 그 엄청나게 내 당황도 하고 했지만 내가 3일 동안 빌기도 하고 했어요. 그 일기 발표를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 아까 이지정님한테 내가 공감하는 게 뭐냐. 그걸 그냥 어리숙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지류가 터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28년 만에 터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까발려버리고 악을 먹고 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서로 화해도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공부해가는 부분에서 이 일기가 엄청나다는 거 저도 진짜 제 경험에서 또 어디 팟빵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일기법의 중요성까지는 일기법의 중요성이 아니라 일기의 중요성, 일기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뭐 결론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더 어떤 주제 하나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회화를 하는 순간이 굉장히 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니,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무의식 속에 이제 비교를 당할 때, 막 제가 굉장히 요란해진다고 했는데, 자꾸 보사님이 자꾸 제 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가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청 요란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란해져가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 이 순간. 그래서 오늘 일기를 써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쓴다는 게, 일기를 기재한다는 게 내 요란함을 알아차리고 나의 감정, 이렇게 희노애락, 애호욕, 이 감정이 있어질 때 그거를 일기를 기재하다 보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래서 자성의 정을 딱 세우게 되는데 네. 일기를 쓰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감정에 제가 놀아나게 되더라고요. 끌려다니고. 그래서 뭐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평생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기를 기재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이 요란해진 줄을 알아차리니까 거기에서 제가 정신이 차려져서 내가 분별하고 나의 또 그 무의식 속에 경계를 대했을 때 있어지는 이 분별심과 주착심이 나와지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니까 정이 딱 세워져서 거기서 이제 내가 자유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는 그래서 기재를 해야 된다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일기 기재는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뭐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실 다른 이야기의 주제는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어떠신가요? 오늘은 조금 뭔가 어째 뭔가 이 이야기의 깊이를 못 끌어낸 것 같은 제 그 분별심이 이런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네. 이걸 편집하면서 유튜브 올리기 전에 들어보면서 나온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훈련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대종샤님 당대에 어떻게 공부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닝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훈련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현실은 교정 보고 하고 나면은 훈련 받는 거 다 시비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고 할 때 너무 웃음이 빵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있게 표현하신 게 표적을 정확하게 또 뚜렷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게 이론상 소문문 공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대입을 했지? 그리고 표적을 향해서 제대로 화살을 표적이 맞추는 부분은 상식훈련하고 일상수행의 일상수행의 요구다. 예. 그럼 상식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일상수행의 요법은 어떻게 하느냐로 또 가겠지만, 근데 저희가 지금 여지껏 하고 온 이야기는 상식훈련, 일상수행의 요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결국 뭐냐면 표적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 표적지가 뭐냐? 상시훈련, 정기훈련, 뭐 일상수행 요법 표적지가 어디냐? 그게 이기법에 있다. 그 일기를 씀으로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일기고 내 마음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 표적 담아서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증진시키고 어떤 것을 자꾸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는가를 일기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무의식이 정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한마디씩 하시죠. 마치기 전에. 지정님. 네. 네. 항상 회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사님의 진행의 능력은 아주 탁월하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이성님 일기 쓰십시오. 음소거 해제. 예. 오늘은 제가 많이 좀 껄쩍지근하고요. 경계고요. 네, 껄쩍지근함도 있어지는 거니까. 예. 공부해야겠습니다. 예. 껄쩍지근함 본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껄쩍지근하다 보니 또 찝찝하네요. 저도 있어집니다. 예. 네, 스타원님.
네, 저는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권사님께서 일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인이,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뭐 맞아.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어땠냐 감상을 보려면, 좋았다고,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한국인들은 강의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네,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막 하더니 끝나고 나서는 어땠냐고 또 물어보니까, 그 별거 아니었어요. 뭐, 별 내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제 또, 이제 미처 못하는 거 꼭 하고 싶은 저의 얘기는, 제 스스로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 관리, 자기를 이미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미지 관리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권사님께서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미움은 다 누구나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한 용기다. 저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미움받을 용기도 나오고 또 큰 소리도 나오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그것은 아니다. 내가 왜 대소유무 이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때에는 정확하게 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이제 좀 많이 필히 꽂혀서 말씀을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좀 드리는 것 같고, 불태전, 아까 이제 초반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불태전 하기까지, 저도 이제 그때의 수계농원에서, 그러니까 학부 때입니다, 그때가. 대산 상사님 계실 때, 학부 때 수계농원에서 비롯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하다가 중간에 또 뭐 그냥 지 공부한다고 또 뭐 한다고 아프다고 뭐 이렇게 또 놓고 또 시작하기를. 그래서, 이 공부는 계속 쭉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믿음. 그래서 불태전하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한 방에 퍽 가버린다. 그 말씀, 권사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끝까지 계속 쭉 불태전까지 공부하기를 함께 기원 올립니다. 예, 소중한 말씀입니다. 문생님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도 지금 스타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또 제가 이거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좀 욕먹을 각오하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공감도 합니다. 다만 내가 나온 거는 제가 이 명을 닿을 때까지 이 공부를 놓지 않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서약이기도 하고, 내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한테 이거 지금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아까 그 교무님이 그 교도님하고 제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아마 교무님 아니고 저였으면 저 굉장히 요란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참아낼 수 있다니까 꼭 참아서 참아진 게 아니고요. 그것이 좀 저희들하고 다른 점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그만큼 연습하려고 제가 여기에 참여한 거지, 제가 그 교무님들이나 법률 높으신 분들하고 제가 나은 게 있어서 여기 참여한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저를 깡그렇게 드러내버려야, 응? 그래야 제가 함부로 행동 거지 바르지 않게 못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난 내 자식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공부에 참여한 겁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성욱 전토님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를 빼고는 말을 못 한다는데 왜 보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세요? 누가 뭘 기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엊그제 뭘 기다고 주장한 바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고 있는 이런 말들이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해서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으면 카톡 남기세요. 함께 또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님, 감사합니다. 네. 뭐요? 김성환님. 아, 성환님. 예. 아니, 있어요? 네, 졸았구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계셨네. 하세요. 예. 아, 제가 저는요, 아까 처음에 이성욱님께서 뭐 공부한 거 8시간 지나면 뭐 25%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저 오늘 네. 들으면서 25%가 8시간이 아니고 1초 땡이에요.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렸다는 걸 생각나고 어쩌면 그 강의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회화를 하시는지 저는 권사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부 느껴지는 것은 일기를 쓸 때 남한테 보여지는 일기를 쓸 게 아니고 나를 보는 일기를 써야 공부가 늘고 진급이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네요, 정말. 예. 그러게. 아유, 정말 이겁니다. 예. 그래요. 모두 감사합니다. 예, 안녕.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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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